이번엔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수업 실현에 대해서 예상을 다들 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평가원 문제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은 주제, 생활주제, 소주제, 뭐 활동 유형, 준비물,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다 주어줬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을 다 담고 교육적인 측면들을 다 담아서 해결해 내가느냐, 운영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평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아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수업 실험 문제가 놀이 중심에 맞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이 중심에서 강조하는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 다양한 상황들에서 유아의 놀이들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주고 그 확장된 놀이를 어떻게 배움으로 연결시켜주느냐, 그러한 교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이 어떠한 상황을 주고 이러한 상황을 교사의 역량으로서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유아들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놀이 속에서 어떻게 배움을 이끌어주는가 혹은 다양한 어떤 놀이로서 발전을 시켜주는가에 대해서는 교사 스스로 놀이를 다양하게 아는 것 그리고 교사 스스로 놀이를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배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수업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유형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에 관심이 있는 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이 내리는데 뽀득뽀득 소리에 뭐 너무 귀 기울여서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들어보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볼까요? 눈을 더 밟아보면서 어떻게 밟았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눈을 밟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발자국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림을 만들면서 딴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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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패턴 혹은 리듬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리듬을 가지고 유아들이 챈트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분 좋게 뭐 선생님 우리 노래 만들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하면서 들려주면 그거 되게 좋다. 교사가 녹음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보고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아들이 만든 노래로 새 노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뽀드득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운동하고 저 친구는 구두인데 뽀드득 소리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뭐 관련 동화를 찾았다면 얘들아 동화책에서도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난대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동화를 소개시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 교사들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놀이를 즐기는 마음, 놀이를 즐기는 태도, 그리고 다양한 놀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수업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수업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교사의 놀이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우리 놀이성 알고 계시죠?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다양한 수업 유형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거 다 봐야 하는 건가요? 놀이 중심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어서 어떠한 상황에 정말 재밌게 놀이를 끌고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 다양한 교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장면도 굉장히 좋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현장에 가서 수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만능틀이라고 있죠? 그런 만능틀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능들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만능들이 뭐 합격생이 만든 만능틀이에요, 뭐 누가 만든 만능틀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대학교 때 보던 그냥 서적에 있는 만능틀? 그 서적에 있는 수업의 틀? 그런 게 만능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떠한 수업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누기는 이러한 순서, 노래 부르기는 이러한 순서, 게임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능틀이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되어오는 아닌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령 게임에도 팀을 미리 나누어 와서 팀 나누는 과정을 생략을 한다던가, 준비를 교사가 게임 활동 준비를 미리 해놔서 게임 준비하는 과정을 생략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틀은 그러한 수업의 기본을 익히고 내가 수업 실현을 할 때 빼놓은 요소가 있는가를 확인할 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능 틀을 곧이곧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리 구상과 즉석 구상을 연습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미리 구상한다는 것은 그냥 시연하기 전에 미리 구상을 해서 가는 거예요.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1시간 내내 내 수업에 대해서 이 주제와 이 상황과 이 교육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수업 하나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놀이도 괜찮아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놀이를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래. 라고 미리 구상을 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놀이 중심에서 어떠한 놀이를 찾아갈 때는 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한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놀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개미가 있으면 개미를 관찰할 거예요. 개미 집을 만들 거예요. 개미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개미에 대해서 개미가 되어보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개미가 3명인데 저희는 4명이에요. 한 명은 그러면 독침을 하자. 한 명은 연별 날개를 하자. 이렇게 재밌는 놀이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개미집을 만들어서 개미집을 박스로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우리가 개미가 되어 들어갔다던가, 그래서 개미 왕국을 열고 개미 축제를 열어서 개미 동극을 하면서 동생들을 초대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인드맵을 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생각해보는 과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리 구상을 하시면 되시고요. 즉석 구상은 이러한 미리 구상을 많이 해보신 후에 나의 놀이적 경험을 많이 쌓고 즉석으로 이 상황을 보고 탁탁탁탁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굉장히 연습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려면 이미 미리 구상하는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즉석으로 구상하셨대요 라고 하셔도 미리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봐야 할 자료들은 회의실이라고 잘 부르죠.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그리고 다양한 놀이 사례집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놀이 사례집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출문제도 다 봤던 것 같아요. 이 기출문제에서는 조건에 맞는 발문을 찾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는 책을 보는 방법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사가 나누어준 수업 자료에 대해서도 탐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책을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책이 수업 실현에 대한 책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수업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요. 물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문제와 다양한 복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복기 자료를 어떻게 읽냐 하면 쭉 읽어가면서 어떠한 발문에 형광펜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용패를 칠하면서 이러한 조건에는 이러한 발문으로 해결을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실험에서는 발문이나 교사의 대답에 의도를 넣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강조하고 싶은 발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건에 안전에 유의해서 수업을 시연하시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강당에 가서 놀이하는 수업을 실현했을 때 누구누구 반 우리 오늘 발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실내화를 신고 강당에 모였지요. 이런 식으로 발문에 안전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복기 자료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복기를 해주신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복기 자료를 쭉 읽으시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발문들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책 읽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활용을 잘 못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책도 확실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놀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교사가 놀이를 진심으로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놀이 중심으로 개정이 되면서 더욱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실현을 할 때 제가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그냥 그 제 상상의 세계로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45도 정도 시선을 내리고 수업 실현을 시작했어요.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자, 푸른반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에 모두 다 앉아주었군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는 바닥에서 이렇게 시연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아이들이 직접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냥 그 상상의 세계에 뽁 빠져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업에 푹 빠지는 것, 상상 속에 푹 빠지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요소에 제 집중력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덜 깨지게 하려면 제가 이 45도 각도 밑으로 사람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에서 빠져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기엔 누가 있고 여기엔 뭐 유니바가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냥 다 가짜로 보인다고 상상을 하고 수업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좀 생동감 있는 수업이 나타날 수 있고 좀 더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업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조건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을 담당할 유아, 그리고 어떠한 교사의 의도되는 발문을 먼저 유아 중심으로서 터트려줄 유아, 그리고 어떤 유아는 굉장히 FM으로 활용하는 유아, 그리고 다른 유아는 한 번 등장하고 빠질 유아, 이렇게 유아들 이름을 적어놓고 배치를 적어놓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상의 나래에 빠질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발음이 중요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뭐 발음이 뭉개질 수는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몇 번 뭉개졌지만 발음을 뭉개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너무 하이톤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을 내가 알아채주고 유아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와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소리나 이런 거는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천천히 내준다면 좀 더 면접관들이 내가 조건에 의도하는 질문을 할 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동적인 활동이면 꼭 돌아다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동적인 수업 실현을 할 때도 그냥 앉아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어서는 순간 뭔가 제 흐름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진행을 했고 움직임이 필요한 요소에는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의 이동을 표현을 해주었어요. 근데 앉아서 진행하는 거랑 동선을 많이 쓰는 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저도 앉아서 시연을 해서 합격을 했고 어떤 합격 선생님은 교실 전체를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합격을 하신 거 보면 동선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표정은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해주시면 더 즐겁게 내가 수업 시연을 진행할 수 있겠죠. 가족끼리 뭐 미술관에 갔던 경험을 상기시키고